지금 경제는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큰 고비는 넘겼어요. 상법 개정안. 네, 네, 통과가 그렇습니다. 됐어요. 예.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2011년에 한번 상법 개정이 크게 있었고요. 그 뒤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20년에는 그렇게 큰 흐름은 아니었는데 이번 게 조금 그래도 가장 큰 내용이 변화가 있었다, 개정이 네. 되었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큰 고비는 넘겼는데 그래도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고 네. 최이배 전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뭔가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여야 간에 합의하느라고 이렇게 된 거라고 일단은 이해를 예, 하고 맞습니다.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하는 그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빠져서 빠졌죠. 네, 예. 요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예. 해주실까요?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고, 뭐 지금도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가 이제 이사회입니다. 네. 이 이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로 따지면 국회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법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예산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국회는 최대한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되게 만들어져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회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이라는 회사의 주인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대리인으로 이사를 뽑아가지고 대리인들이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왕이면은 최대한 주주의 의견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사회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사회에 어떤 특정 주주, 즉 우리가 뭐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 주주 네. 이런 분들의 의견만 반영되는 이사들로 구성되면은 한쪽으로만 쏠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이사회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 이사회를 만드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번에 논의된 게 집중투표제로 뽑자. 즉 네. 내가 3명의 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이번에 투표권을 가진 주주라면 네. 3장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의 투표권을 3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 있는 거죠. 아, 몰빵을 해준다. 네. 그러면 그래서? 아무래도 소수주주들이 모여가지고 네. 특정 이사를 선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그러다 보면 지배주주 입김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이사도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집중투표제의 방식이고요. 네.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는 감사위원이라고 이제 이사회 말고 감사라는 게 또 제도가 있는데 있죠. 네. 그거를 감사 개인으로 쓸 수도 있고 감사위원회로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산총액 2조 원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 네. 감사위원회는 이사에서 뽑습니다. 이사 중에서 감사. 를 뽑게 되니까 네. 처음에 이사를 뽑고 나서 감사를 뽑게 되면 이사 뽑을 때 이미 지배주주가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놓고 거기서 또 나를 감시할 사람을 뽑는 감사위원을 뽑으면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감사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뽑지 말고 감사위원 뽑을 때는 소액주주들이 좀 더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3%까지 의결권을 제한받는 지배주주 일가나 최대주주가 그렇게 제한받는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제 분리선출이고, 그걸 지금 한 명 뽑을 수 있습니다. 한 명. 예,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많은 감사위원을 소수주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제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 두 가지는 좀 빠졌어요. 확대하는 것도 제외됐어요. 예, 네. 이제 이 두 가지는 워낙 이제 재계에서 반대가 심하고 네. 그래서 여야 합의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번엔 빠졌는데 저는 뭐 계속적으로 민주당이 또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할 과제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여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사주 소각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들어도 자꾸 헷갈려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가 주주를 모두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게 주주 평등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주주만에게 유리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회사의 주주는 모두가 주주니까요. 주인은.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할 때 모든 주주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게 네. 우선 배정권인데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주주만
출자해서 회사의 지분을 높일 수 없고 모든 주주에게 일단은 기회를 주고 돈 있는 사람은 출자하고 없는 사람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지분율이 변화가 되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이제 상장 회사의 주식은 유통이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럼 이 주식을 또 회사가 살 수도 있는데 회사가 살 때 특정 주주한테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자도 모든 주주에게 기회를 주듯이 그 자사주를 살 때도 모든 주주에게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거래하는 시장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 자기 회사 주식을 자사주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럼 이 자사주를 왜 사냐? 이제 유통량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네. 주가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유통량을 줄여서 주가를 부양하겠다라는 방식도 되고, 뭐 그렇게 주가를 부양하게 되면 주주에게 결국 이익이 환원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네. 하는 경우들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내 회사 주식이 정말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자금 운용 목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자사주를 사거나 파는 거에 의사 결정을 이사회가 하는데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입김에 의한 사람들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받았을 경우 네. 이 자사주를 지배주주가 원하는 우호주주, 즉 백기사에게 매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네네. 일어나고 결국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경영권에 어떤 다툼이 생길 때 A 주주와 B 주주가 싸우는데 A 주주는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해서 회사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서 그 주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자기의 경영권을 방어한다면 네, 네. 회사 돈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사의 자산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금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네. 우리나라는 이 자사주가 그런 식으로 지금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네. 아예 이제 이것을 막자. 그래서 자사주를 살 때는 네. 그냥 소각할 목적으로 사자. 즉 주주 이익의 환원을 위해서만 자사주 사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너무나 자사주가 지배주주 이익의 입맛에 맞게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반드시 고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계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이게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야. 이것만은 우리가 꼭 지켜야 돼.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반박을 해주시면. 예. 그러니까 경영권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회사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가장 좋은 수단은 네. 회사의 본질 가치만큼 시가를 높이는 겁니다. 가치만큼 시가를 높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부채를 다 갖고도 네. 순자산이 남아 있는 게 1조 원이라고 하면 네. 최소한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5천억밖에 평가를 못 받아요 시장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누군가가 이 회사의 경영권을 먹어서 네. 이 회사의 주가를 올려서 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경영권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받을 때 1조짜리 회사지만 시총은 5천억밖에 안 되는 것은 결국 그 경영진이 무능하고 또는 부도덕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영권을 네. 경쟁의 상대로 삼아야 결국 주가가 오르고 기업의 본질 가치만큼 시장의 가치가 인정을 받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평가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경영권은 어떤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네. 경쟁의 대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영권이 기본적으로 경쟁의 대상이 된다면 방어 수단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게 맞느냐. 네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나라는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습하게 해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이제 우리 국민들도 요즘 굉장히 달리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고 시장 가치가 높아지는 거를 이제 선호하시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경영권 방어 수단을 자사주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동안 좀 잘못된 관행이었기 때문에 네.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경영권 방어 수단, 경영권 방어라는 말이 사실은 세습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었잖아요. 특히나 재벌 구조 재벌들은. 상황에서 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네. 말은 참 잘 만들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뭐 재계의 얘기를 완전히 안 들을 수는 없고 뭐 여러 가지 또 서로 이제 보완하는 장치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지 네. 요즘 참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포이즌필, 황금주, 차등 의결권. 제가 최희배 의원님 월요일마다 만나는데 예. 매일 이제 개념 설명하다가 끝나는 분이긴 했었는데 네네. 조금씩 설명을 해주시고 네. 왜 재계에서 이것을 아니 뭐 선진국들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맥락인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제도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벌이 아직도 굉장히 공고한 지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식 시장의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네. 미국이나 이제 그런 선진국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유하는 사람은 이제 주주들은 있지만 경영하는 사람이 꼭 소유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유하는 사람이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 꼭 정답인 것처럼 지금까지는 재벌 체제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재벌 구조가 탄탄한 상황에서 이런 경영권 방어 장치까지 필요해서 그 사람들의 경영권을 보호해주고 세습까지 해주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고요. 네. 미국이나 이제 여러 선진국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좀 안정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런 경영권 방어 장치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인정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포이즌 필이라는 것은 네. 말 그대로 독약이에요. 근데 독약. 뭐냐면은 경영권을 현재 A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와서 내가 여기 경영권을 장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분율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건 나라마다 다 다른데요. 네네. 그리고 계약마다 다릅니다. 정관의 이제 적시하기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15%라고 누가 딱 사들이면 저 사람은 우리 경영권을 위협하는 존재야. 우리 거를 뺏으려고 왔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네. 그때부터는 저 사람을 배제한 다른 주주들에게만 네.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아,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희석화시키는 거고요. 그렇죠. 상대방. 그래서 15%를 받은 사람이 85%는 갑자기 이분들이 주식을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확 지분율이 주식이 많아지면 이제 15% 가진 사람은 지분율이 떨어지고 이거를 네. 다시 경영권을 장악하려면 굉장히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네. 이게 포이즌 필이다라는 아, 거고요. 네. 뭐냐면은 그 허들이 딱 됐을 때 꽉 씹으면 독약이 팍 퍼져서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이름이 포이즌 무시무시하네요. 필이라고 지어졌고요. 네. 황금주는 이제 뭐 주식에 특정한 어떤 그 권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공기업들을 시장에다가 이렇게 이제 상장시킬 때 그래도 공기업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특별한 의결권을 줘요. 그래서 이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황금주로 해서 경영권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줬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차등 의결권은 이제 말 그대로 주식마다 의결권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창업주나 뭐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창업주나 그런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결권을 많이 줘서 그 사람들이 일반 투자만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경영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더 의결권을 많이 행사해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23년도에 네.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그 도입이 돼 있습니다. 아,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 비상장 벤처기업.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경영권 방어 장치에 대해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그런 기업에 한해서는 이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재벌 체제 내에서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할 만큼 우리가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없었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일단 삼법 개정안이 어떻게 조금 시행되고 실제 어떤 효과를 냈는지 조금 보고 난 뒤에 맞습니다. 언급해도 될 내용들인 것 예,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이제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 우리가 이제 배당 소득이 현재는 2천만 원 이상이 넘으면, 그러니까 배당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 등에서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게 되고 네네.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이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최고 세율이 49.5%로 굉장히 거의 50% 높더라고요. 정도, 네.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0억 이상인
과표가 10억 이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부자들이 이제 네, 그렇게 네. 높게 받는 건데 이제 이번에 민주당의 이제 그 의원님이 발의한 걸 보면 배당 성향, 즉 당기 순이익 중에서 35%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회사, 굉장히 많은 돈을 배당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그런 배당 성향이 35%인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네.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정을 만들자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 내용을 보면 현재는 2천만 원 이하가 이제 15.4%거든요. 근데 2천만 원 이상 3억 이하가 되면 22%로 분리과세하고 3억이 초과되면 27.5%로 분리과세하자는 건데 네. 저는 솔직히 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세 표준이 10억 이상인 분들이 49.5%를 받고 있는데 네, 이분들한테 27.5%면은 거의 반에만 그렇죠. 받는 건데 너무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준다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네. 들고 저는 뭐 여기에 좀 조건을 붙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대주주하고 지배주주는 좀 배당을 차등해서 대주주가 적게 가져가면 대주주가 적게 가져가면 그러니까 예. 일반 지주들한테 많이 주고 예. 아. 그러니까 뭐 한 주당 예를 들어서 1,000원씩 배당하기로 어. 했는데 뭐 대주주는 뭐 700원만 받기로 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은 배당의 효과도 높이는 대신에 대주주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그 저율 과세가 안 되게끔 하는 식으로 해서 방법이네요. 네. 그런 뭐 좀 타협안을 만들어서 좀 논의해 보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너무 이제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죠. 뭐 이런 부자 감세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이번에 이것도 했는데 상속세도 해달라 뭣도 해달라 네.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좀 방어를 위해서라도 네. 좀 적절한 어떤 조건들을 붙여서 타협안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뭐 대표적으로 이소영 의원이 이제 네, 이번에 그 예, 내신 거를 제가 법안.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민주당 측이나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나 뭐 이렇게 협상안 예, 예. 어떻게 뭐 커뮤니케이션 좀 하고 계신가요? 아니 뭐 저는 이제 아직 말씀드리진 않았는데요. 네. 지금 뭐 제가 이제 같이 활동하는 단체에서 그런 부분 좀 의견 나눠 가지고 네. 그런 부분 이제 세법 개정안 토론할 때 논의할 때 그때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도 어저께 6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폐업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네, 좀 100만을 넘었더라고요. 작년 기준 100만을 넘었고 그렇습니다. 예. 한 그중에 45%가 이제 음식점 그리고 이제 소매 뭐 이쪽 정말 어렵죠. 우리 지나가면은 가게 문 닫고 비어 있는 게 굉장히 요즘 많잖아요. 공실이 많아졌죠. 네. 그런데 뭐 통계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100만이나 폐업을 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추경이 좀 어떻게 좀 단비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제 전 국민 지금 민생 지원금 소비 쿠폰을 이제 실행을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순통은 튀지 않을까. 근데 뭐 네.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겠지만 저는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그래도 효과적인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전체적인 사회 그러니까 그 경제의 어떤 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 정책 같은 이제 큰 틀에서의 정책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장기적으로 좀 우리나라 경제의 개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당장 숨통이 텄 수 있는 이번에 31조의 추경은 정말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경제는 최희배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